여러분 60세가 넘어서 잠이 늘어난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죠. 근데요, 제가 오늘은 진짜 불편한 말 하나를 해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기대서 바로 잠들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멍하고 더 무기력해진다면 그건 휴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60세 이후에 잠이 과하게 늘어나는 사람들 중에는 몸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조용히 도망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외로움이 힘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아픈 몸이 버거워서 내일이 기대되지 않아서 그래서 잠이라는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잠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뇌를 같이 늙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자면 회복될 것 같죠? 오히려 반대로 오래 자고 나서 더 무겁고 더 멍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점점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혈액이 느려지고 혈액이 느려지면 몸 전체가 더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이 다시 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오래 가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같이 흐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치매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잠이 많은 노년이 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로 어떻게 다시 맑은 정신을 되찾는지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여러분께 다짐 하나를 받아낼 거예요. 댓글로요. 나는 오늘부터 잠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겠다. 이 말 한 줄이 여러분 남은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해야 할 일도 없고 약속도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냥 또 어제랑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나이 먹으면 원래 잠이 많아져. 잠이 보약이라잖아.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자도 돼.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이 많아지는 게 무조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 과도한 졸림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는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몸의 신호, 마음의 신호, 생활, 리듬의 신호. 먼저 몸의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밤잠의 질이 깨져서 낮에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오래 자긴 자는데 깊게 못 자는 겁니다. 밤새 자주 깨거나 화장실을 여러 번 가거나 코를 많이 골거나 숨이 막히는 수면무호흡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긴데 몸이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낮에 정신이 멍하고 눈꺼풀이 무겁고 커피를 마셔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잠으로 때우고 싶다는 느낌이 옵니다. 두 번째, 약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많아요. 혈압약, 알레르기약, 감기약, 진정제 계열, 약, 수면제, 근육이완제 이런 약들은 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아침까지 약 기운이 남아서 오전 내내 멍한 분들도 많아요. 나는 잠을 잘 잤는데도 왜 이렇게 멍하지? 이게 약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몸이 고장나기 시작해서 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 식사 후에 심하게 졸릴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빈혈이 있거나 우울감이 깊어져도 몸이 계속 무겁고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착각하죠. 아, 내가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눕고 더 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은 더 느려지고 근육은 더 빠지고 혈액순환은 더 떨어지고 기운은 더 정체되고
결국 졸음이 더 심해지는 진짜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러분 자꾸 눕는 게 편하니까 눕는 게 아닙니다. 몸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더 망가진다,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음의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년의 과수면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외로움, 허무함, 무기력,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할 일이 없고 누군가와 나눌 말도 없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요, 깨어있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깨어있으면 현실이 보이거든요. 텅 빈 집, 조용한 거실, 일정 없는 하루, 생각만 많아지는 시간. 근데 잠이 들면 그 현실이 잠깐 사라집니다. 그래서 졸리지 않아도 눈을 감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휴식이 아니라 도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잠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고 일어나도 더 허전합니다. 몸이 개운하지도 않고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또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늪처럼요. 세 번째는 생활 리듬의 신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기상시간과 활동시간입니다. 오늘은 7시에 일어났다가 내일은 9시에 일어났다가 낮에 2시간 자버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TV 보다가 새벽에 잠들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몸의 생체 시계가 고장납니다. 그럼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다시 낮에 눕고, 이게 돌아가요, 끝없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만 해볼게요. 나는 잠이 많아진 게 진짜 피곤해서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시간이 버거워서인가? 이 질문 하나만 정직하게 답해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이 늘었다고 말할 때 이미 몸과 뇌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눕기만 하면 어떤 분들은 1년 사이에 확 꺾입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잠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인생의 속도가 멈추기 시작했다는 진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은 가만히 두면 유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움직여야 유지됩니다. 깨어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 하루의 상당 부분을 눕거나 졸거나 멍하게 보내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는 조용히 아주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혈액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젊을 때는요, 하루쯤 아무것도 안 해도 혈액이 알아서 잘 돌았습니다. 심장 힘도 좋고 혈관도 탄력이 있고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심장은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근육량은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자꾸 눕고 자꾸 자고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은 느려집니다. 느려진 혈액은 산소를 덜 나르고 노폐물을 제때 치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손발이 차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판단합니다. 아, 몸이 피곤하니까 더 자야겠구나.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실은 더 자야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피곤한 겁니다. 다음은 근육 이야기입니다. 근육은요, 쓰지 않으면 진짜로 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등 근육. 이 근육들은 몸을 세워주는 기둥인데 이게 빠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눕게 됩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그래서 또 눕고 싶어져요.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지고 움직임은 더 줄고 졸림은 더 심해집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뇌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해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멍하게 TV만 켜두고 대화도 줄고 생각도 줄어들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제 쓸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결을 줄입니다. 신경 연결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기억을 덜 꺼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런 증상들이에요. 방금 한 말을 잊고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고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약속이 헷갈리고 대화가 귀찮아지는 느낌. 이걸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근데 아닙니다. 이건 노화라기보다 사용량처에 가깝습니다. 쓰지 않으면 기능은 줄어듭니다. 그게 몸이든 뇌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노인이 유법시간 정도 자는 노인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수면은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꺼두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오래 꺼진 기계가 다시 켜졌을 때 바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잠을 줄여야 하나? 억지로라도 참아야 하나? 아닙니다. 핵심은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을 살리는 겁니다. 졸림이 올 때마다 바로 눕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몸이 무겁다고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선택 하나하나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의 상태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잠은 쉬라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에서는 왜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눈이 맑고 말이 또렷한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같은 70대, 80대인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말이 또렷하고 하루를 또렷하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멍하고 대화가 귀찮고 하루 종일 졸린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낼까요? 이 차이는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깨어있으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요, 몸보다 먼저 의식이 눕습니다. 몸이 아파서 눕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오늘은 그냥 쉬자, 오늘은 넘기자, 오늘은 의미 없다, 이렇게 내려앉으면 그때부터 몸은 그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노년의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기운이 살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 할 게 있어요? 아침에 나가야 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이따 누굴 만나기로 했어요. 반대로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나가봤자 뭐 해요. 오늘도 그냥 집에 있었어요. 이 말들의 차이가 사소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엔진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몸은 목적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을 때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역할이 사라지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찾는 전화가 줄어들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하루의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오늘 하루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이 생각이 쌓이면 잠은 휴식이 아니라 현실 회피가 됩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깨어 있으면 마주해야 할 허전함이 잠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졸리지 않아도 눕고 피곤하지 않아도 자고 깨어 있어도 멍해집니다. 이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몸이 아니라 의식이 서서히 세상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어 있을 때만 세상과 연결됩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잠과 졸림으로 보내면 뇌는 이제 외부와 교류할 필요가 적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감각을 줄이고 반응을 줄이고 기억을 줄입니다. 이게 바로 갑자기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사라지는 진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깨어있는 이유가 사라지면 의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해야지, 산책해야지, 이런 결심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단에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체력이 아니라 의미가 유지시킵니다.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적게 자도 눈이 맑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자도 머리는 흐립니다. 그래서 잠이 많아졌다는 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내 하루에 기다릴 만한 이유가 줄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상태는 계속 악화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급격히 무너지는지 가장 무서운 연결고리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지금의 졸림과 무기력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이 많아지면 그냥 체력이 떨어진 거지. 늙으면 원래 기억력도 좀 흐려지고 집중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100년을 살며 수없이 지켜본 결과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잠이 많아진 이후에 벌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과도한 수면과 잦은 졸림이 계속되면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에도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살기 시작합니다. 눈은 떠 있지만 생각은 흐릿하고 말은 줄어들고 판단은 느려집니다. 이때부터 뇌는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많이 쓰이지 않는구나. 뇌는요, 쓰는 기관입니다. 계속 사용해야 연결이 유지되고 자극이 있어야 회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9시간, 10시간 잠을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TV 앞에서 졸고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면 뇌는 점점 스스로를 절전 모드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눈에 띄게 갑자기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서서히 티 안 나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떠오른다,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엔 어제 뭐 했는지 가물가물하다, 방금 한 말을 다시 묻는다로 바뀝니다. 이때도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요즘 깜빡깜빡하지 뭐.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갈림길입니다. 이 상태에서 깨어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쓰고 사람과 교류하면 뇌는 다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자야겠다, 피곤하니까 쉬자, 그냥 오늘은 넘기자, 이렇게 가면 뇌는 더 깊이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스스로도 느낍니다. 예전에 나랑 좀 달라진 것 같다. 집중이 안 되고 결정을 미루고 대화가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는 게 부담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의식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더 이상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치매 위험, 인지 저하, 우울감이 한꺼번에 겹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 잠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건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 정신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걸 겁주려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안전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선택이 이후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자야 합니까? 잠을 줄이면 몸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잠의 성격입니다. 60세 이후의 잠은 회복이 목적이어야지 도피가 되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무겁더라도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만 아니라면 그 잠은 충분합니다. 반대로 9시간을 자도 눈을 뜨기 싫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잠은 몸을 살리는 잠이 아니라 삶을 잠시 가는 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잠을 자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잠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깨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게 사라질수록 잠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수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밖으로 나가 5분만 걷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써야 하는 하루가 있구나. 그리고 이 반응이 쌓이면 졸림은 줄고 잠은 짧아지며 정신은 맑아집니다. 제가 100년 가까이 살며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줄여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써서 오래 삽니다. 몸이 늙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늙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졸리다는 이유로 하루를 포기할 건지, 조금 무겁더라도 일어나서 오늘을 한 번 더 써볼 건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잠에서 한 발짝 삶 쪽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을 망치는 노년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딱 하나만 고쳐도 하루가 달라지는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잠을 이길 체력이 아니라 깨어 있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